하겠습니다. 일단 카트 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타신 분들이 많죠? 네. 안 타본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오, 대다수가 안 타셨네? 타신 분? 5명? 그러면 카트 시합 나갔던 분이 누구지? 다 나갔나? 자, 그러면 저기 맨 끝에 있는 분한테 질문 한번 던질게요. 네. 자, 카트의 시작이 어디예요? 미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발명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55년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카트의 뭐 시작점을 찾자면 1955년도에 카트를 처음으로 이제 발명이 됐죠. 그 발명한 사람은 니켈이라는 분이에요. 그 잔디깎기 아시죠? 네. 그 프레임에다가 모다 달고 쭉 미시는 분. 미시는 거. 근데 그걸로 이제 시초가 돼서 이제 카트가 개발이 됐는데, 발명이 됐는데, 미국의 이제 고카트라는 회사에서 그걸 인쇄하고 대량으로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고카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로고를 따서 고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건 알고 진행을 하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카트들이 지금 있잖아요, 트랙에. 그러면 그 트랙에 카트들이 모집하는, 집합하는 장소. 집합하는 장소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반 시합장에서? 네? 피트. 그죠, 피트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장에서도 차량들이 뭐 정비나 뭐 셋업이나 뭐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장소를 피트라고 그래요. 그럼 이 피트에서 차량이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크게 자신있게 하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다 준비됐어. 피트 로드로 나가죠. 그렇죠. 피트 로드로 나가는데 이제 피트 아웃을 하겠죠. 그게 이제 코스인이 되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근데 이제 피트 아웃을 하면은 이제 코스인을 합니다. 이게 코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피트 로드길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길이 이렇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경기장 가서도 항상 규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1번 코너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피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피트. 그러면 이제 피트 아웃을 하겠죠. 준비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여기까지 가드레일이라고 했을 때 피트 로드의 뭐 스피드는 경기장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뭐 맥스 스피드가 60km 아니면 뭐 50km 있는 경기장도 있고 70까지도 봤어요 제가. 근데 이 오버를 하면 안 돼요. 이 스피드를 오버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피트 로드 안에서는 서행을 해야 되고 쭉 나가시다가 가드레일이 끝나고 1번 코너로 진입을 하잖아요. 일로 바로 이렇게 나가면 위험해요 안 해요? 혼자 달린다면 위험한 일이 절대 없겠죠. 하지만 레이스 도중 연습 경기 날은 혼자 달릴 수가 없어요. 모든 차량들이 다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나가면 이제 크러쉬가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쭉 지키시다가 이제 방향 지시등을 좌측으로 켜시고 미러로 후미를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코스 인을 하시면 돼요. 코스로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모든 경기장의 규칙이에요. 뭐 이제 카트장이나 이제 로드길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기장을 가실 거잖아요. 그럼 경기장에서도 항상 사용하는 규칙이니까 이걸 어기게 되면 페널티도 나오고 벌금도 부과되니까 꼭 숙지하세요. 그럼 이제 피트도 알았고 피트 아웃도 알았고 이제 피트 인을 해야 돼요. 그럼 모든 경기장 보면 피트 인 하는 곳에 반대쪽 끝부분에 보면 뭐 차량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로드길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실선이 가다가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길은 점선이 먼저 시작되어 있다가 실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로드길이. 그러면 피트 사인이 나왔어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피트로 들어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들어와요. 주행하다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로질러 가도 돼요. 하지만 여기를 지나서 일로 가로지르는 건 안 돼요. 일반 우리도 차선에도 표시되어 있죠. 점선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실선은 바꿀 수가 없죠. 깜빡이 켜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분들은 그냥 들어가죠. 이것도 하나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널티가 나올 수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지켜야 되는 꼭 규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 쭉 오시다 보면 모든 경기장은 피팅을 하고서 쭉 들어오시다 보면 바닥에 실선이 있어요. 이렇게 실선이 있고 여기에 보면 킬로미터 수가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럼 여기 지나서부터 피트 로드길이에요. 이 안쪽은. 그러면 60km를 넘어야 돼요? 안 넘어야 돼요? 안 넘어야 되겠죠. 절대 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구간은요, 만약에 속도를 한 120, 140, 200km까지 놓으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안 돼요. 알아듣겠어요? 네. 자, 일단 아웃인아웃을 배우기 전에 이게 깃발을 다 아시는 분, 깃발 신호 손 한번 들어봐요. 두 번? 세 번? 그럼 여기 맞네? 갑자기? 앞에 분한테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검정색 오렌지 볼기가 무슨 깃발이 무슨 의미예요? 그 고장 차량 번호 나타내면서 네. 디테일하라고 써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검정색기는? 검정색이가 그 번호 붙여가지고 페널티. 네. 그러면 검정색 방지는? 흰색 방지? 죄송합니다. 그럼 경고죠. 페널티 한마디로. 이건 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요. 이건 다 아시죠? 체커기요. 그렇죠. 체크기예요. 체크기인데 이게 색깔이 없으니까 내가 표현을 못 하겠네.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요. 이게 체크기예요. 체크기는 시합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연습 때도 체크기가 나오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체크기를 못 보고 그냥 뭐 주행을 하면 이것도 역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다가 뭐 버지로 나가서 흙을 퍼올릴 수도 있고 트랙에, 그러면 다음 섹션에 들어가는 드라이버들은 되게 위험하겠죠.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정비차들이 들어갑니다. 청소차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모르고 계속 달려가요. 되게 위험하겠죠. 사람들이 트랙 안에 막 빗자루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트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가 반제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 봅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체커기가 발령이 돼요. 이 부분에서 체커기가 발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달리다가 체커기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주행이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행에. 네? 서행에. 네, 크게 말씀해 좀 정답이면 바로 다 들어버리게. 네, 서행을 해서 피트인을 해야 됩니다. 피트인 방법은 정과 동일합니다.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선에서 들어와도 되는데 들어와서 피트 로드 직전까지는 속도를 좀 낼 수 있지만 워낙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내려고 해도 못 낼 거예요. 그래서 그 60km 지점까지 딱 오면 그 피트 로드로 딱 들어와서는 절대 속도를 오버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차고에 항상 있던 우리 팀을 찾는 거죠. 그 앞에 가서 차를 세우시면 돼요. 그럼 메카닉 분들이 와서 차를 뒤로 피트 안으로 넣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체크기예요. 체크기는 시합 끝날 때도 나오지만 연습 종료 시에도 알릴 수 있는 깃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깃발들은 아시는 분도 있는데 자세하게 이제 경기장에서 10명 합격됐을 때 그때 알려줄게요. 자, 지금 중간까지 했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분 있어요? 있으면 바로 탈락이에요. 너무 쉬운 건데, 그죠? 자, 카트는 프레임 바디에 엔진이 얹어져 있고 동력 장치는 체인으로 해서 바로 바퀴에 1대1 비율로 가고 핸들 조향률도 1대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깝게. 그리고 브레이크는 리어만 잡고 있고, 그죠?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없기를 바래요. 그럼 카트는 페달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을 타시게 되면 3개가 있잖아요. 이제 클러치, 브레이크, 악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카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타실 건 2개가 있어요. 왼쪽이 브레이크고요, 오른쪽이 악셀입니다. 간단하죠? 출발하시고 하려면 악셀만 밟으면 출발되는 거고, 서고 싶으면 왼쪽을 페달을 밟아서 서시면 돼요. 왼쪽 브레이크, 오른쪽 악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럼 카트는 프레임 바디에 쇼크도 없어요. 바로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몸으로 다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겠어요, 그죠? 무게중심 비율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제 아우디 나우선을 갈 건데요. 쭉 오다가 아웃에 가야 되겠죠?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웃이 왼쪽이죠? 아니에요? 나 대답하기 좀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네. 왼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웃이 되겠죠. 그럼 인은 어디에요? 다음 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른쪽 인사이드. 여기가 인이 됩니다. 그럼 다시 아웃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다시 아웃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서킷을 보면 아웃사이드에 이렇게 보조 연석이 있어요. 이거 보신 분? 네, 대다수가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F1 드라이버들이나 뭐 국내에 있는 드라이버들이나 차 탈 때 보면 이 라인까지도 다 활용을 하죠. 다 계산하에 뭐 한 30cm라도 더 쓰고 싶은 욕망에 이것까지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선 구간에서 이제 풀 악셀로 오시다가 브레이킹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트랙에서는, 이 카트 트랙에서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서킷에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레이킹 포인트가 하이스펙 코너에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200m까지 표시가 되는데 200m가 없는 데도 있고, 서킷마다 다르니까 내가 거짓말 했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근데 200m, 150m, 100m, 50m를 나누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쭉 보다가 처음에는 서킷을 모르니까 차도 모르고 한 200m의 브레이크를 시도하겠죠. 그러다가 굉장히 많이 남을 거예요, 인사이드 쪽에. 그러면 이제 거리를 단축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드라이버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축거리는. 자, 딱 왔다. 150m에서 브레이킹 포인트다. 더 들어가면 언더스티어로 탈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150m가 브레이킹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브레이킹 지점이 이제 알았죠? 내가 항상 해야 되는 브레이킹 지점. 그러면 브레이킹을 합니다. 자, 브레이킹을 하는데 여기서 시뮬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걸 봤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뭐 스티어링을 내가 몇몇한테 지적해줬을 거예요. 스티어링을 꺾은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하면 막 갑자기 리어가 스핀이 나고 그런 분 있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카트는 더더욱 더 심하고요.
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무게, 아니 그 진동을 몸으로 다 느낀다고 했죠. 그래서 무게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하지만 이제 박스카나 포뮬러로 가면 그게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게 진동을 웬만큼 다 잡아주는데, 쭉 가시다가 핸들을 이런 방향으로 틀고 브레이킹을 하면 차량의 무게 배분이 이쪽에 접지 면적이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군데가, 그럼 여기가 110이 되고요, 이쪽도 110이 될 것이고, 가량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뺏겨요. 한 90이 되고 여기도 한 90이 됩니다. 그럼 밸런스가 틀어지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죠. 그죠? 제가 돌겠어요. 여러분들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직진 상태에서 무게 배분을 정확히 해놓고 직진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끝내고 스티어링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브레이킹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브레이킹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거기서 락킹이 일어나면 살짝 뗐다가 다시 어택을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드라이버가 해야 될 몫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 포인트, 브레이킹 끝났어요. 쭉 브레이킹을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이 앞에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CP라는 건데, 클리핑 포인트라는 건데,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 시선이 여기 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CP가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스티어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먼저 스티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지나면 꺾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언더 때문에. 그건 이제 드라이버가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실수를 했거나 스피드가 오버돼서 바깥으로 밀리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배운 언더스티어. 그죠? 그러면 쭉 가다가 내가 원하는 CP점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스티어링을 꺾는 거예요. 근데 스티어링 꺾는데 확 꺾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듯이 부드럽게 꺾어서 CP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악셀은 없어요. 여기가 핸들링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악셀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차가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CP 지점까지 갈 수 있게. 그럼 악셀 주면 어떻게 돼요? 시뮬레이션에서 해봤죠? 악셀 주면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언더예요. 그거를 못 기다리는 사람은 침착성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기다려서 CP점까지 도달을 했어요. 우리가. 그럼 인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아웃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동작 아는 사람. 자, 말해봐요. 씩씩하게. 핸들을 풀어주면서 엑셀링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정답이에요. 핸들을 쥐고 악셀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전륜구동은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언더성으로 끌고 나가겠죠. 하지만 MR이나 뭐 후륜구동차는 핸들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앞바퀴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무게중심은 좌측으로 끌린 상태에서 악셀을 주면 돌아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핸들을 푸는데 역시 스무스하게 풀어줘야 돼요. 계산하에 내가 여기까지, 여기 보일 거 아니에요. 또 시선은 또 이쪽가 있어야지. 아웃 여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 여기를 보고 핸들을 얄맞게 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풀다가 좀 더 많이 풀렸다 그러면 약간의 카운팅으로 끌어당기면 돼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전에 드라이빙 스쿨 때도 이런 핸들법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안 된다고 이런 건 절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카트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을 하시면 돼요. 분명 저게 카트가 속도는 굉장히 안 나요. 시합도 나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건 굉장히 느린 카트입니다. 근데도 스피라는 분이 꼭 있습니다. 그분은 이 강의를 안 들은 거죠. 그죠? 뭐 필요 없다, 뭐 내 멋대로 타겠다 이건데, 그렇게 타면 감점당합니다. 절대적인 건 무게 배분을 딱 중앙에 놓고 브레이킹을 치면 차는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 중간에서 스티어링이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치면 100% 스피드입니다. 아시겠죠? 네. 면접 때 제가 10점, 9점 한테 힐앤토를 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죠? 구조는 안 물어봤나? 아, 구조도 물어봤구나. 히렌토 자유자재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확실합니까? 못하면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4명 내가 얼굴 딱 봐줬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몇 가지 내가 또 알려드릴게 그냥. 자, 이거 순서는 아시죠? 네. 자, 여성분 홍일점, 우리 홍일점 맨 좌측이 뭐예요? 크게 클러치요. 가운데 악셀이요. 악셀? 산으로 가겠는데 차. 뭐예요 이거? 브레이크요. 그렇죠, 브레이크죠. 그 다음에 끝에 악셀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제. 네. 자, 히렌토 칠 수 있다는 거 저기 지금 왜 본인 이름 뭐예요? 최원재. 아, 최원재군. 최원재군은 히렌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너 진입할 때 아니 어떻게 하느냐고요. 코너 진입 다 필요 없이 히렌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퀴 중에 자, 제가 발을 그릴게요 이제. 자, 브레이크 갑니다. 어떻게 가요? 부드럽게 눌러주고. 브레이크부터 눌러주고. 네. 그 다음에 왼발로 네. 클러치를 감속이 돼서 시프트 다운을 하려고 할 때 네, 왼발을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고요. 클러치를 밟고요. 그 다음에 기어를 3단이면 2단으로 내리면서 이제 2단이 꼽혔을 때 붙는 알타임으로 미리 발을 비틀어서 뒤꿈치로 엑셀링으로 고정을 해주고. 정확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발이, 그죠? 그죠? 이게 히렌토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게끔 이제 봐야 돼요. 그럼 히렌일은 뭐예요? 네. 발을 이렇게 뻗지 않고 네. 올려두고 페달 조정으로 쉽게 칠 수 그렇죠. 이 포뮬러나 이제 ABC 페달 밑에서 발판이 올라오는 페달들은 되게 힘들어요. 히렌토를 구사하기는. 그런 차들은 히렌힐을 쓰시면 돼요. 히렌힐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발에 이쪽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악셀을 밟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박스카는 위에서 밑으로 페달이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히렌힐을 하기는 그것도 힘들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페달 간의 거리가 멀어요. 아무리 튜닝 용품을 붙여놔도. 그 다음에 하이드로릭이 존재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굉장히 많이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히렌힐을 칠 수가 없겠죠. 그 악셀 페달은 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박스카 같은 경우 히렌토를 치는 거예요. 히렌토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10명은 서킷에 가서 또 강의를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구사를 하셔야 돼요. 불행히도 20명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10명이라서 아쉽습니다. 자,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 게 맞아요. 앞꿈치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죠. 그 다음 발은 벌써 꺾여 있어요.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뒤에만 들어주면 돼요. 뒤꿈치만. 브레이크를 밟고 뒤꿈치를 살짝만 들어주고 클러치와 기어봉 있죠? 여러분들 변속을 해야 되잖아요. 기어박스를 5단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 4단을 넣으면서 동시에 넣는 타이밍 동시에 브레이크는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클러치, 악셀 동시에 분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재밌죠? 지금은 하라고 할 때 못해봐. 여러분들
내가 오징어래. 오렌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럴 때 웃으라고. 오렌지 얘기했죠? 이거 지금 먹는 방법. 지금 좀 맨 앞에 잘생기시고. 네, 그쪽이에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즙을 확 확장하면은 부서지기 때문에 살며시 쥐어 짜면은 즙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해요. 브레이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가장 쉽게. 자,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꽉 밟으면요, 락이에요, 락. 타이어에서 막 연기 확 나고 막 밀리는 거 여러분들 사고 직전에 나는 거죠? 트랙에서는 되게 쉽게 그 락킹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최고 스피드를 내기 때문에 브레이킹 지점에서 조금씩 앞당기다 보면 락킹 부분이 무조건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도 새로운 서킷에 가면 항상 이걸 체험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그런 거? 살짝 풀어주고 나서 다시 어떡하시면 돼. 이게 다시로 합니다. 락킹입니다. 다 떼지 마세요. 절대. 다 떼면 그 순식간에 버거진 거예요. 버거진. 잠깐인데 딱 밟은 상태에서 락킹 걸린다. 슬며시만 떼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 강도만 한 10% 20%만 떼시면 돼요. 그러면 락킹이 바로 풀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거리가 멈추지 않으면. 그게 대처법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즙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꽉 져야지만이 즙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레이킹의 실버가 그렇습니다. 락을 계속 거는 사람은 계속 걸어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빡 치면 세게 힘을 가해서 빡 쳤다. 페달을 100% 락입니다. 우리가 탁 신호등이 탁 멈췄어요. 빨간 신호등 일반 주행하다가. 그럼 브레이크를 싹 밟죠. 거기에서 스피드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급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밟죠. 그러면 하이드로틱에서 압을 꽉 채워줘가지고 브레이크에 이제 피스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꽉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락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그 여자친구 다루듯이 혹은 남자친구 다루듯이 스무스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 대신 스피드는 좀 더 빠르게. 그래서 테스트 가시게 되면 태백에서 이걸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서킷이路面이 굉장히 차갑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킹을 밟을 시에는 락이 자주 걸립니다. 그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으로 가르쳐드릴 부분은 다 가르쳐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이 트랙에서 써먹을 거는 아웃인 아웃의 브레이킹, 핸들링, 악셀링입니다. 그 기초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트를 시합을 나간 사람도 있고 처음 타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초가 빠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도 그랬죠. 시뮬레이션에서도 초가 빨라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가르친 이 목록들을 머리에 딱 새기면서 타셔야 돼요. 똑같이 하느냐.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하겠죠. 한두 바퀴째는.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는, 우리는 그런 드라이브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타는 드라이브 필요 없어요. 이게 육성이잖아요. 육성.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입이 되게 아픈데. 그리고 궁금하시다. 제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 카트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시다든지, 아니면 트랙에 대해서, 공략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든지, 그런 분 있으면 과감히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안 하면 더 탈락시킬 거예요. 궁금한 거 없어요? 다 자신 있어요, 오늘도? 진짜 없어요? 사람 되게 멀쩡하게들 만드네? 그럼 없는 걸로 여기고, 그만
유경욱이 여러분들한테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한마디 팁 주신다면 나 카트 한 번씩 타보셨죠? 카트 아직 안 타보셨어요? 네, 카트 저게 지금 레이싱 카트가 아니고 레저 카트거든요. 근데 속도가 많이 안 나요. 근데 속도가 많이 안 난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중 이동이거든요. 지금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몸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오른쪽으로 꺾게 되면 먼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타보셨죠? 오토바이 탈 때 오른쪽으로 하면 하중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하중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엑셀을 풀로 밟게 될 건데 코너에서도 다 풀로 밟게 될 거예요 아마. 거기서 조금 얼마나 하중 이동을 잘하느냐에 따라 그 차가 얼마나 잘 나가고 안 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 유념해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세요.